자, 이제 파동이 이제 굴절될 때 아까 굴절 법칙 한번 보면 요 파동이 퍼져나갈 때 아까 하이언스 원리라고 다시 한번 이용해야 돼. 매질이 경계면 파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굴절되었다고 해도요. 파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굴절이 됩니다. 이때 여기 파면을 한번 이어보자고 이렇게.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A, B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수직이야 이렇게. 진행 경로랑 수직인 선 이게 이제 파면. 즉 여기가 마루이면 여기도 마루. 여기 도달하는 파동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 지지선이 똑같은 시간에 만들어졌다 이거지. 같은 파면 모든 이상은 같은 시간에 만들어졌다 이거지. 평면만 이렇게 쭉 올 때 여기가 같은 시간에 지나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굴절이 돼서 이제 여기서 수선해 보면 그거 보면 요 A가 A 다시까지 이동을 하게 됐을 때 B가 B 다시까지 이동하게 된다고. 이때 여기가 입사가 세타 1, 굴절각 세타 2라고 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 파동이 쭉 가면서 요 놈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B는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가 훨씬 더 빠르다고. 즉 매질 1에서 전파 속도가 매질 2에서의 전파 속도가 더 빨라. 여기에 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갔으니까. 그 A-까지 걸린 시간이랑 B-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으니까 요 길이의 B가 곧 매질 2에서와 매질 1에서의 속력의 비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길이를 여기에 이제 B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요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하면 일단 요 각도랑 요거 더해서 90도지? 얘랑 더해서 90도여야 되니까 여기가 세타 1이야. 네? 그리고 요 놈이랑 요 놈 더해서 90도고 얘랑 더해서 90도니까 얘가 세타 2 되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이것분의 이것이 사인 세타 1이니까 얘는 L 사인 세타 1이 돼야 되고, 요 길이는 L 사인 세타 2가 돼야 되겠지. 이 길이는 이거분의 이것이 L 약분되고 사인 세타 1이 되고, 이거분의 이것에 L 약분되고 사인 세타 2가 되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L사 2고 이 길이가 L사 1이어서 L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길이의 B가 속력의 B라고 하잖아. 매질 1에서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매질 2에서의 전파 속도를 V2라고 하면 V2분의 V1 V2는 매질 여기 A 여기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 B'가 걸리는 시간이 같았으니까 이 길이 L사 2랑 L사 1 이렇게 같을 거라고. 그래서 L이 약분돼서 이거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V2분의 V1을 일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어차피 V1, V2는 매질에 의해서 정해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매질이 똑같은 그냥 진행하면서 뭐 얘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매질 2, 매질 1 이게 딱 정해져 있다면 이 값이 정해져 있다고. 따라서 매질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이 값은 상수가 되는 거지. 이 값이 일정하다. 그게 뭘 주냐면 얘를 파동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45도로 이렇게 입사되어서 쭉 이게 45도 그리고 이게 만약에 30도로 이렇게 됐다.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이쪽에서 만약에 45도로 이렇게 쏘면 요거 45도로 이쪽 방향에서 쏘면 굴절이 꺾인 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꺾인 것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이 각도는 몇 도가 될까? 그럼 얘도 이것을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이 값이 이 각도가 바뀌더라도 이거의 사인 값이 b가 일정해야 된다고. 요거 사인 b가 요거의 사인 b랑 똑같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30분의 사인 45 얘나 사인 45분의 사인 세타 얘가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1이지. 이거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1이야 1. 그러니까 세타는 그러면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굴절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45도로 입사를 시키면 이렇게 굴절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건 전반사에서 이제 다뤄지게 되겠지만 이 각도를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데 쓰이는 것이 굴절 법칙이에요. 그래서 굴절 법칙은 이것이 같다는 게 반사 법칙이었고 굴절 법칙은 사인 굴절각, 사인 입사각. 그래서 그 사인 b의 값이 일정하다. 근데 이제 뭘 일정한지를 좀 이제 또 좀 더 살펴보면, 자 이제 봐봐.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굴절되면 얘는 빠른 매질이고 얘는 느린 매질인 건 알겠지? 이게 쭉 가다가 아까 이거 봐봐. 지금 여기가 이 각도가 크면 빠른 매질이고 이 각도가 작으면 느린 매질인데 여기서 이만큼 가는 동안에 매질 2에서 이만큼 가는 동안에 매질 1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이게 더 빠르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꺾여 있다고.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가 바퀴가 양쪽에 손이 같은 데 쭉 직진하다가 여기 딱 진입해가지고 이 바퀴가 이제 이쪽 느림매질 쪽에 빠졌어. 그럼 느리니까 바퀴가 막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틱 꺾여가지고 이렇게 가겠지. 뭐 그런 느낌이랑은 비슷할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느린 쪽 아래쪽의 매질이 느린 매질 쪽이니까 느린 쪽으로 꺾인다. 직진 방향에 대해서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이게 느려지는 정도가 더 심해지면 이것도 더 꺾이는 정도가 더 심할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더 많이 느려졌을 때 상황이잖아. 안 느려지면 이렇게 쭉 직진 하는 거고, 느려지면 더 많이 느려지면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굴절되는 정도를 굴절률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건데, 굴절률 n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빛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면 진공에서 제일 빠른 거고, 어떤 매질에서 좀 느려지는데, 이 매질에서의 속력을 V, 진공에서의 속력, 빛의 속력은 C잖아. 그래서 이 느려지는 정도에 의해서 굴절이 정해지니까 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굴절이 더 크게 된다는 개념을 갖게 하려면 V분의 C, V분의 C로 굴절률을 정의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값이 작을수록 얘가 크니까. 그치? 그래서 V분의 C 요것을 굴절률로 정의한다고. 따라서 요 V의 B를 보면 굴절률의 역수의 비로 쓸 수 있지. 단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얘는 N1분의 N2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이 녀석의 굴절률을 절대 굴절률을 N1, 이 녀석의 절대 굴절률을 N2라고 했을 때 어떤 이 매질, 진공에 대해서 어떤 매질, 진공에 대해서 어떤 매질에 이 매질의 절대 굴절률을 진공을 1로 두고 어떤 매질의 굴절률을 n으로 뒀을 때 이것에 비해서 굴절률이 얼마큼 더 크냐, 이 소리는 속력이 얼마큼 느려지냐, 그 b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진공에서의 빠르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매질에서의 빠르기는 n분의 1로 느려지는 거지. 굴절률이 n이라는 소리는 앞으로 기억을 할 때 굴절률이 n이다라는 소리는 얘가 n분의 1c, 빛의 속도가 n분의 1배로 느려진다는 소리라고. 그 매질에서 예를 들어서 물의 굴절률은 3분의 4야. 이 소리는 진공에서의 빠르기에 비해서 물속에서 빠르기가 4분의 3배로 느려진다는 소리인데, 얘를 그냥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좀 편할 수 있어. 그냥 3분의 4. 얘를 여기 매질은 진공, 빠르기가 4. 여기 매질은 물 3. 4의 빠르기가 3의 빠르기가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게 굴절률 3분의 4의 의미야. 4라는 빠르기가 3만큼 됐다는 소리지. 진공에서의 빠르기가 4가 그 물에서의 빠르기가 3이 됐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매질은 그냥 진공이라고 하고, 그 진공에 대해서 어떤 매질의 그 느려지는 정도의 역수를 굴절률, 절대 굴절률로 정의한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선 그 예제를 좀 보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예제 136번을 보면 물의 절대 굴절률이 3분의 4다. 그러면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진공의 속도의 4분의 3배다 라는 소리고, 1번의 답은 4분의 3배. 그리고 그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유리 속에서의 빛의 몇 배냐? 그러면 유리의 굴절률도 알아야 돼. 유리의 절대 굴절률은 2분의 3이야. 이 소리는 3이라는 빠르기가 2가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진공에서 3이라는 빠르기가 그 유리에서는 2가 됐다고. 그 숫자 다르니까 똑같이 얘를 공부의 12로 바꿔봐. 12로. 그럼 여기 3배 있으니까 여기 3배 하면 12라는 빠르기가 9의 빠르기가 되는 관계라고. 그럼 유리는 10이라는 빠르기가 얼마가 돼? 4배 한 거니까 8이라는 빠르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0이라는 빠르기가 9가 되는 게 물, 10이라는 빠르기가 8이 되는 게 유리니까 물에서 더 빠르다. 빛의 속력은 유리에서보다 물속에서가 8분의 9배로 빠르다. 거기 8분의 9배야. 2번의 답은 8분의 9배. 알아들었냐? 뭔 소리가? 알아들었어? 8분의 9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이제 물에 대한 유리의 상대 굴절율. 물에 대한 유리.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유리가 굴절율이 몇 배냐. 이것을 이제 상대 굴절율이라고 부르거든. 상대 굴절율. 그래서 이 상대 굴절율이 몇 배냐. 물은 3분의 4였고 유리는 2분의 3이었으니까 요것에 대해서 얘가 몇 배냐 라는 소리는 이번분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3분의 4분의 2분의 3은 이거 8분의 9 되는 거. 너 이런 거 요즘에 안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안 배우는 거 같은데 배우니 이런 거? 번분수 요즘에 안 배운다는 거 같은데 왜 번분수를 왜 없애버렸는지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이거분에 이거 할 때 이것은 분자 곱해서 8 얘는 아니 자 이거 곱해서 분자 분모 이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안 배워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역수로 곱한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아니지 그지? 아 참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그러니까 2분의 3 이거 곱해서 뭐지? 4분의 4죠. 그래서 8분의 9 이런 식으로 몰라 하여간 뭐 그렇게든 그렇게든 어쨌든 간에 2분의 3이라는 놈이 8분의 9의 몇 배냐면 8분의 9배야. 여기다 8분의 9배 하면 2분의 3 나온다고요. 이것을 물에 대한 유리의 상대 굴절율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율이라고 부르겠지. 이것을 N1, 2라고 쓴다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율. 매질 1의 굴절율에 비해서 매질 2는 몇 배의 굴절율을 갖게 되냐. 오케이 말이? 자 거기 위에 좀 칸 좀 채우고 좀 예절 좀 보자고. 거기 그 굴절 법칙, 스넬 법칙. 굴절의 원인은 전파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매질에서 전파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겨. 그리고 굴절 법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요것을 쓰면 되겠고 그 유도 과정이야 거기. 파면 A, B는 입사파의 수직이고 파면 A 프라임, B 프라임은 굴절파의 수직이다. 그래서 A에서 A 프라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B에서 B 프라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랑 같으므로 A 프라임과 B 프라임의 길이의 비는 매질 2에서와 매질 1에서의 전파 속력에 비해 즉 V2 대 V1이라고. 매질 2에서와 매질 1에서의 전파 속력에 비해 V2 대 V1. 그래서 선분 A 프라임은 L4 2고 선분 BB 프라임은 L4 1X지 약간 L4 2, L4 1. 따라서 이게 성립한다. 거기 이제 절대굴절율에는 요거 이게 이제 절대굴절율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상대굴절율 N1 얘는 N1분의 N2가 되고 V2분의 V1이 되고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봐봐. 파동이 한번 만들어지면 V는 F란다에서 한번 만들어진 파동에 진동수는 안 되네. 어디를 가더라도 매질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진동수가 안 변하는 거. 따라서 진동수가 안 변하는데 파장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전파 속력이 달라진다고. 또는 전파 속력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갈 때
이 파장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진동수가 달라진 게 아니고 진동수가 같고 속력이 달라져서 파장이 달라진 거야. 즉 얘는 그대로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야. 자, V와 람다가 비례원이니까 요거 람다 2분의 람다 1 너 속이 되지. 얘는 뭔 얘기랑 똑같은 거냐는 거야. V는 F람다에서 쌤이랑 서장훈 선수가 같이 걸어간다고 쳐봐. 롱다이크 농구선 서장. 근데 그 걸어갈 때 이게 박자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걸어간다고 치면 서장훈 선수가 더 빠르겠지. 그죠? 똑같은 박자를 맞춰서 가는데 보폭이 더 넓으니까 더 빠르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보폭이 2배면 2배 빠른 거야. 뭐 똑같은 개념이야. 진동수가 똑같으면 1초당 걷는 걸음마 수가 똑같으면 파장의 진동이 더 빨리 간다고. 그럼 걸음마를 이해도 똑같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쭉 쓰면 된다고. N1D는 N1분의 N2는 V2분의 V1은 사이즈 탑2는 사이즈 다운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해서 다 같은 거예요. 자, 예를 중에서 이제 문제 137번을 한번 이제 풀어보면 137번 파동에게 틱 하는데 30도로 입사된 파동이 얘가 30도 이것이 이제 45도로 이렇게 굴절됐대. 굴절하던 45도 30도에 대해서 45도 이렇게 되는데 얘를 기억할 때 매질 1, 매질 2에서 누가 더 빠르냐라고 했을 때 이 각도의 사인 B가 속력에 비했잖아. 그럼 이 각도가 작은 것이 느린 거고 이 각도가 큰 것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얘가 더 빨라. 근데 빠르게 B는 사인 30 대 사인 45로 빠른 거지. 사인 30은 2분의 1이고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니까 얘보다 이게 루트 2배 얘가 더 빠르다고. 얘가 루트 2배 더 빠르다는 얘기는 파장로 루트 2배가 더 크다는 얘기고 굴절률로 치면 루트 2배 얘가 더 굴절률이 루트 2배 더 크다는 소리지. 진동수를 갖고. 그러니까 이것을 막 그 뭐 이 시에 근거에서 막 뭐 분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보고 빠르게 사인 30배 빠르기면 사인 45배 빠르기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진동수의 비는 1대1이고 전파 속력의 비는 사인 30대 사인 45니까 1대 루트 2라. 그게 파장의 비랑도 똑같으니까 3번의 답도 1대 루트 2. 굴절률은 역수의 비니까 루트 2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쓰고 있네. 그거 안 쓰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빨리 쓰네. 자, 그러면 야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1보다 값이 클까 작을까? 매질 1이 커, 매질 2가 커. 굴절률은 각도가 큰 게 빠른 거니까 굴절률은 작은 거야. 빠른 게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굴절률은 얘가 더 큰 거야. 따라서 매질 1에 대해서 매질 2는 1보다 작지 값이. 그러면 사인 이거분의 사인 이건지 사인 이거분의 사인 이건지 헷갈리면 그냥 우선 그 B가 1대 루트 2를 써놓고 뭐 이거분의 이거면 1보다 클 거고 이거분의 이거면 1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매질 1에 대해서 매질 2가 굴절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루트 1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위치가 이게 헷갈리면 기계적으로 자꾸 넣지 말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매질 1이 더 컸으니까 굴절률이 그럼 매질 2는 매질 1에 비해서 1배보다는 작아야 된다. 즉 루트 2분의 1배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매질 1에 대한 매질 2
그러면 n 1, 2니까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다. 사인 세타 2에 나가는 게 2는 45도 집어넣고 여기다 30도 집어넣어서 루트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도 되고, 근데 이렇게 굳이 뭐 쓰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거보다 이건지 이거보다 이건지 빨리 판단해가지고 그냥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구나, 뭐 이런 방법도 유용한 방법인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무제풀이 하면서 이제 뭐 익혀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뭐 이제 보통 이제 이 과정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는 이제 그런 연습을 이제 해야 돼. 뭐냐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 이게 안 돼가지고 좀 그 공부 때나 하는 애들도 이게 계속 그 발목이 잡히는 게, 그것을 누가 얘기를 안 해줘. 수학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몰라, 쌤이 현재까지 애들한테 들은 바로는 딱 한 명이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빨리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근데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만 얘기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것을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게 수학인데, 그리고 물리거든. 이것을 안 해줘. 그리고 매일 뭘 하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그 저기 할 때 특히나 뭐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간에 뭐 상관없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실제 보면 중딩 내신이야 뭐 그냥 껌이지. 근데 이제 고딩부터는 이게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 됐든 수능이 됐든 이게 시간 내에 푼다는 게 되게 벅차.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 현상이 가장 큰 이유인데, 원인인데, 그 원인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지. 그리고 한결같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고 애들이 책을 보고 책에 있는 그 풀이를 보면서 익히니까 그 풀이 그대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지. 근데 그 풀이는 일종의, 우리가 말에서도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잖아. 알아? 문장으로 쓸 때 그 문장으로 쓰여지는 거와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표현을 쓴다고. 지금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수학에서 풀어주는 저자가 쓴 풀이와 내가 푸는 풀이는 상당히 다른 경우들이 많아. 특히나 물리는 그게 굉장히 많다. 특히나 역학에서 운동으로 풀어도 되고 힘으로 풀어도 되고 에너지로 풀어도 되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 일종의 그냥 말 그대로 정석이지. 그러니까 정석의 풀이는 알고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거지. 설명하기, 서로 대화를 나누기, 서로 뭔가 그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이게 편할지 몰라도 이것을 내가 당장 뭔가 실전에서 써야 되는 그런 방법이랑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다 이거지. 즉 빨리 푸는 방법들이다 이거야. 그게 수학도 되게 많고 물리도 되게 많기도 하지만 그 차이가 되게 크다고. 한 5분 정도 풀어야 될걸 30초면 풀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이것들을 얘기를 안 해줘 놓고 계속 그냥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그 애들은 거기서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또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 감각이 자꾸 둔해지는 거, 무뎌지는 거지. 누가 자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야, 이때는 이것을 하면 안 돼. 시간 낭비야. 이것은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계속 시간을 계속 수학을 거의 뭐 매일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30%의 시간을 계속 엉뚱한 데 허비하고 있다는 거지. 쌤이 실제 해보니까 60%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즉 3년 공부할 거 1년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 해봐서 고3 애들한테, 여러 명한테. 그래서 야자 시간 3시간 내내 수학 공부하는 애를 7교시 쉬는 시간에만 7교시까지 쉬는 시간에만 그 공부를 다 하게 시킨 적이 있어. 맨날 숙제 내주니까 숙제를 안 해오잖아. 왜 안 했어? 그러면 수학 아니라고. 또는 수학 숙제 때문에. 맨날 이런 소리야.
고3짜리가.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맨날 야자 시간에 수업만 한대. 그럼 과학은 언제 할 건데? 조만간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뭐 그러면 이제 미루고 2학기 때 이제 닥쳐갖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만 수학을 시켜본 적이 있었어, 쌤이 실제. 그러니까 그 녀석이 결국 이제 그게 되고 2달 만에 한 60, 70 몇 점 정도가 점수가 올라. 208, 90점 맞던 놈이 350 몇 점인가 맞았어. 6월달에 평가 모의고사 때. 그리고 재수로 선택했어. 왠지 알아? 해보니까 젠장 이렇게 하면 서울대도 가겠는데? 해가지고 뭐 독서실에 그 재수하는 서울대 준비하는 형이랑 뭐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이씨 나도 재수해야겠다 해가지고 서울대 준비한다고 재수한 놈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뭐 연락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 쌤 이제 그 수업은 이제 끝났었는데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녀석이 불과 한 2달 정도쯤 좀 한 2달, 한 3달 넉넉 잡아서 한 3달 정도쯤에 점수가 거의 한 70점 가까이 오르게 된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그거야. 공부를 오래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만 수학 공부를 다 했던 거지. 그동안에 지가 야자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그리고 이제 시간을 딴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제 막 뭔가 좀 하게 되니까 안 했던 공부들을 해놓으니까 거기서 점수 쭉 올려가지고 쌤이랑 그래서 같이 했던 애들 중에 그 좀 점수가 조금 중하위권인 애들은 100점 오른 애들도 있었어. 2달 동안 200점대 초반이 막 300점대 초반 정도쯤 되는 애들은 점수 올리기가 쉽거든. 200점대 중반이 300점대 중반 정도까지 가는 게 경우가 이제 좀 경우에 애들은 그런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초면 풀 수 있는 것을 한 2분, 3분 이렇게 들어서 풀게 된다고. 그래서 시간에 쫓기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해주도록 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굴절률을 구할 때는 1보다 크냐